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스펙입니다. 많은 우리 구직자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내가 무엇을 갖고 있지 생각하는 게 역시 스펙이죠. 하지만 이 스펙을 어디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아직 원하는 기업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 이 계획을 하다 보면은 정말 계속 커지는 게 바로 스펙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 스펙은 바로 자기만족의 결과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취업에 필요한 준비 스펙 어떤 것이 있는지 저와 함께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준비생 여러분, 오늘 저와 이야기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스펙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진로, 취업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다 보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야, 그래 너 스펙은 준비됐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게 스펙이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취업에 필요한 스펙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뭐 영어 공부라던가 아니면 학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준비를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던 이런 시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기업들도 빠르게 변하고 회사도 빨리 변하고 사회도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재사항이 바뀌고 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최근엔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원자의 데이터를 보지 않고 뽑는 이런 채용도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취업 앞에서 우리 머뭇거리는 여러분들, 자, 내가 스펙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지? 당연히 고민이 될 거고요. 또 주변에서 놓고 보면은요, 취업에 거의 다 온 분들, 그러니까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분들도 나 떨어진 게 스펙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스펙을 또 준비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스펙은 자기만족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하겠다. 결국 자기와 타협을 해서 이루어 놓는 게 바로 스펙인데요. 본인과 타협이 안 되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같이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스펙의 적정선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스펙의 적정선. 물론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고요. 또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직무라던가 앞으로의 진로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펙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 관리도 좀 필요하겠죠. 이런 거를 오늘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가 스펙 그러면은요. 상당히 내가 무엇인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순하게 뭐 내가 좀 글로벌 경력이 좀 필요해. 글로벌 스펙을 쌓아야겠어. 최근에 기업들이 좀 글로벌 인재를 많이 요구한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해외로 한번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좀 필요하죠? 예, 돈하고 시간이 필요하죠. 일단 스펙은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먼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갈래도 당연히 여행을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시간 들어가죠. 또 여행이란 게 가서 물리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나갔다 오는 거잖아요. 여행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어학연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뭐 한 달 갔다 와서 갑자기 나 영어 잘 돼요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2달, 3달, 길게는 뭐 한 1년까지도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쌓는다 바로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계획해야 되죠? 시간 계획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또 무슨 얘기 드렸죠? 돈. 자, 시간을 그냥 때워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어떠한 스펙들은 돈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스펙을 계획할 때는요. 분명히 스펙을 어떤 걸 준비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면 시간이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돈도 들어간다. 요 차이를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만약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시기가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계획 동안에 이런 거 준비해야지 다른 거 준비해야지 라고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당연히 공부도 해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스펙을 준비해가는 이 과정,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펙을 좀 이렇게 분류해 보면 보통 우리가 9대 스펙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뭐 3대 스펙, 5대 스펙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스펙들 참 많은데 가장 우리가 먼저 스펙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네, 바로 학점이죠. 우리가 평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평점 과연 어느 정도 중요한지는 우리가 한번 좀 옆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주변의 친구들 한번 물어보세요.
너 학점 얼마나 되니? 그러면 대부분 3점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혹가다 나 4점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3점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사하는 기업들이 보통 몇 점령 이상을 요구하죠? 아마 인터넷에 잘 찾아보십시오. 학점 제한을 두는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있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3.0 이상, 그러니까 B0 이상이면 뭐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3.01부터 3.99, 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3.0 이상이니까 3.01만 받으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예, 불리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자기소개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찾는 인재 조건과 부합하고요.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봐갖고 기업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잠재 능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캐패빌리티,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예, 거기서도 떨어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면접에서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고 잘 얘기해 준다 그러면 평점이 3.01인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숫자로 되는 부분은 사실은 거의 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많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쭉 체크해 보죠. 네, 어학. 이게 어학이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그 학생들 상담이나 컨설팅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최근에 한 그 공단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토익 성적 뭐 한 750점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 정도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 다른 외국어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공기업을 또 찾아보니까 이 여러분들 직업 기초 능력에 의사소통 능력에 5번째 하위 단위를 보시면 기초 외국어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50문항의 영어 시험을 보겠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영어를 보통은 자체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어학, 하지만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토익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이게 어떤 옵션은 아닐 겁니다,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일정 부분 맞는다? 예, 이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990점이 필요할까? 글쎄요, 이따가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졸업 시점입니다. 우리가 졸업 유예 제도라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만큼 우리가 졸업 유예 제도를 써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가 과거에는요, 재학생들을 좀 선호했다? 그래서 좀 이 졸업을 연기하고 계속 재학생을 유지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졸업 유예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좀 얘기를 드릴게요. 과거에는요, 인턴 채용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라던가 인턴을 하고 나서 그거를 좀 스펙 삼아서 취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되게 좋은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재학생, 그러니까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휴학 중인 사람만 이 인턴십에 지원을 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턴 스펙을 재학 중일 때 못 땄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필요한데 라고 판단해서 졸업을 늦추거나 유예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이유가 거기서 출발한 건데 단순하게 그냥 취업이 안 되니까 일단 유예부터 하고 보자. 글쎄요. 이 부분은 과거랑 좀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히요. 자, 그다음에 출신 학교. 이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 아마 상당히 싫어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필요한 부분에서만 오늘 조금 언급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공 일치 부분, 당연히 전공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전공 무관인데 지원하신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자격증 취득, 그리고 업무 경력, 봉사 활동, 대외 활동, 해외 활동. 자, 요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9대 스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를 한번 우리가 분류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이렇게 분류를 세 분류로 좀 나눠봤는데요. 잘 보시면 학점, 졸업 시점, 그리고 자격 취득, 어학 출신 학교를 제가 한 덩이로 묶어놨고요. 그다음에 대외 해외 활동, 그리고 전공 직무 일치 부분, 그다음에 업무 경력, 봉사 활동. 자, 이렇게 묶어놨는데 특징들이 있죠. 자, 요렇게 딱 보시면은요, 얘는 어때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학점이 뭐가 돈이 들어가냐고요? 당연하죠. 등록금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많은 학생들이요, 평점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요, 이 계절학기를 상당히 많이 수강을 하거든요. 계절학기 공짜 아니죠? 계절학기 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계절학기를 통해서 성적을 좀 미미하게 올린 게 전체적으로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어떤 친구가 불합격을 했어요. 야, 내가 학점이 0.1점 모자라서 떨어졌어. 이런 사람 없거든요. 자, 그다음에 졸업 시점. 졸업 유예도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일부 돈 내야 됩니다. 어학, 돈 많이 들어가죠. 학원, 해외, 네. 자격 취득.
독학해서 물론 딸 수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죠? 네, 학원을 다니죠. 그다음에 출신 학교. 네, 이런 부분도 결국은 다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외 해외 활동 그리고 전공 일치 같은 경우는요. 고민이 많이 드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뭐 MT 다녀오고 너무 기분 좋고 축제 딱 끝나자마자 무슨 고민 시작하죠? 전과. 그렇죠? 예, 전과 고민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2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럼 무슨 고민하죠? 예, 편입 고민하죠. 자, 그다음에 4학년이 되죠. 자, 이렇게 전공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졸업하는 시점까지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졸업할 때 뭘 이야기하죠? 내가 전공을 살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전공을 싫지만 유지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자, 결국 고민이죠. 대외활동, 해외활동. 자, 대외활동 합니다. 이거는 학과 수업을 빼주지 않죠. 내가 엑스트라 타임,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 많이 됩니다. 해외에 나가야 돼요. 휴학할 수도 있고요. 돈이 부족할 수도 있죠. 고민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건 고민이 많이 필요한 스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은 제가 업무 경력 봉사활동은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봉사활동 뭐 조금 하고 나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면 하루 정도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내가 느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업무 경력. 자, 우리가 인턴을 합니다. 6개월 인턴을 해요. 휴학을 하고 6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펙은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딱 내가 어떤 게 지금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현재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단은 내가 숫자적인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서 왼쪽에 있는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가 일단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경력을 좀 쌓아야겠다. 그럼 아르바이트라던가요. 아니면은 다른 뭐 인턴 활동이라던가요. 봉사 활동이라던가 내가 뭔가 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맞춰본다 그러면 스펙을 준비하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계획과 조절 그리고 로스트 타임, 없어지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스펙은 조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따져보고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이슈 페이퍼를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그 한국고용정보원인가요? 이쪽에서 나온 걸 제가 좀 봤는데요. 한국의 청년 채용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 그냥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스펙 부분이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일단은 어디가 가장 기업들이 이 좀 중요시하는가를 좀 나타낸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어떤 게 제일 높다고 나와 있죠? 졸업 시점이죠.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졸업을 하고 나서 사실 더 갈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더 어떻습니까? 예,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좀 이렇게 취업에 더 진지하고 그만두지 않겠죠. 리텐션, 고용 유지율을 많이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그만둘 확률은 많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공무원 학원 다니다가 낭인이 됐어요. 이런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공무원 학원이 보통 7월 1일 날 오픈을 하죠.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1년 준비하고 그만둬도요. 취업 준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반기까지 보통 날립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1년 준비하고 포기하면은 실질적으로 날리는 시간은 1년 반이에요. 그럼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죠, 물리적으로. 그러면 2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저는 공무원 준비했습니다. 탈락시키기 가장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최종 학교 졸업 시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졸업 평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졸업 평점 같은 경우는 낮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3.0 이상입니다. 물론 직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 정도의 점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전공 직무의 적합성. 자, 일단은 전공 무관으로 뽑는 영업직무라든가 매장관리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체 채용 시장에서요. 많은 부분, 제가 볼 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쪽에서요. 전공과 상관없는 뭐 사무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영업관리 관련된 일을 많이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 일단은 내가 공대를 나와서 내 전공을 살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매 직무를 뽑아요. 구매 직무를 뽑으면 보통 구매팀은 뭐 경영관리실 쪽에 좀 속해 있는 쪽이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경영학과 나온 친구들이 들어갈 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이 화학 제품이에요.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구매팀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공하고 이 일치도가 있습니까? 이걸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없다고 하기도 좀 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런 데 들어가면 경영학과랑
통합을 전공한 친구랑 보통 한 반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전공에 따라서 확정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출신 학교, 그다음에 뭐 자격증 보유 여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가장 효과가 없는 게 뭐라고 여기 나타나 있죠? 바로 해외 취업, 해외 관련된 이 경력입니다. 여러분들 어학연수 이런 부분은요, 사실 이런 거예요. 1년 어학연수 갔다 왔습니다. 토익 성적도 좀 높아요. 영어 회화 시켜봐요. 플루언시 꽝이에요. 안 돼요. 회화 안 돼요. 이러면은 그럼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갔다 온 친구들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뭐 한국을 알리고 왔습니까? 본인이 뭐 BTS입니까? 한국을 뭐하러 알립니까?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취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스펙은 아니라는 게 데이터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내가 취업을 할 때 준비해야 될 스펙이 어떤 거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점 3.0, 3.5, 4.0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요 3.5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그 다이아몬드 형태로 있다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4.0이 요즘 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90년대 같은 경우는요. 학점이 대부분 낮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엔 좋았겠다가 아니죠. 요즘은 다 높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때는 2점대, 지금은 3점대.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전 아니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좀 보니까요. 3.3에서 3.6 미만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3.0에서 3.3도 상당히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점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학점만 마크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전체 평점이 또 의미 없는 경우도 있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IT 회사, 자 IT 회사 같은 경우는요. 많은 회사들이요. 성적 증명서를 떼면서 전공 과목만 따로 떼서 평점을 계산해서 제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기계공학 관련된 회사는요. 기계공학 학생들을 오면서 과목명을 적어서 내라. 학점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IT 쪽 같은 경우는요. 과목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은 코딩을 하거나 언어 쪽 이런 쪽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인테너넌스라고 하는 유지보수 쪽은요. 과목이 좀 쉬워요. 이거 아마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공부를 좀 했지라고 이렇게 볼 때 어려운 과목들만 쏙쏙쏙쏙 피해가지고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IT 업계에서 데려다 놓으면요.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코딩 업무라든가 전체적으로 풀스택 디자이너로서 전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이런 능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너가 전공 과목의 성적을 갖고 와봐라 해서 그 과목을 쫙 보는 거죠. 자, 기계공학은 왜 그렇게 하냐면요. 기계공학 전공하는 친구들 옆에서 보면요. 설계 쪽을 좀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엔지니어링 쪽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시공 쪽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듣는 교과목이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보려고 좀 갖고 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보시면은요. 전공 과목이 필요해서 부르는 회사들 말고는요. 학점은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지금 4학년 1학기예요. 지금 전체 평점이 3.5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뒤에 한 1년 정도 점수를 아주 못 받지 않는 이상 3점대로 졸업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죠. 그럼 그때 방학 기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계절학기만 들어요. 가장 못하는 짓이죠. 왜? 이미 학점이 완성돼 있는데 굳이 거기에 돈과 시간을 들여갖고 계절학기를 들어서 성적을 조금 더 올리나요? 아무 의미 없죠. 자,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실제로 SL 주식회사라는데 제가 한번 이 합격자 평균 분석표를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는 저도 기업 강의를 갔던 회사고요. 여기 어떤 회사냐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있죠, 여러분들. 예, 그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대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왜 제가 일부러 1차 협력사 걸 갖고 왔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요. 평균이 되게 낮아요. 실제로는요. 보시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저가 심합니다. 그래서 중간 점수를 내보면 평균 점수를 내보면 되게 낮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규모로 공채를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학점이 한 3.77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토익도 한 763.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토익 점수가 보통 650 아니면 750이란 걸 감안하면 어학 성적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피킹 점수는 대부분 조금 다른 데보는 IM인데 여기는 한 IH 정도 되네요. 조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놓고 보시면은요. 요 정도 스펙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대기업은 아닌데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대기업이 아닌 회사들이 오히려 조금 더 높다고. 그럼 실질적인 대기업들은 이거보다 조금 낮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스펙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슨 막 4점 몇에 막 900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어학. 제가 아까 어학 부분 좀 이야기 드렸지만 990? 아무 의미 없죠. 여러분들 일단 외국어 능력 토익 평균이 73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그렇게 높은 점수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의 영어 점수가 높으면은요. 보통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가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구매라든가 아니면은 해외 영업이라든가 영업 관리 쪽 또는 우리가 기술 영업이라고 하죠. 이런 쪽에 좀 일을 해보려고 본인이 영어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을 보통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내가 어학과 관련된 전공이 아니라 그러면은요 한 저 정도 점수면 충분히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토익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전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토익은 독학하는 것보다 학원 다니는 게 조금 빨라요. 솔직히.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독학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내가 조금 빨리 해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는 조금 학원을 다니는 것도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킹 점수라든가 이런 거 스피킹 같은 거 점수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잘 보시면은요 상반기보다 41점 하락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점점 이 어학 점수는 낮아지고 있다,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출신 학교 스카이가 제일 많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인서울? 글쎄요, 한번 볼까요? 지방 사립대 이공계 계열이 강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일본계 회사는요, 그 수원 삼성의 메탄 캠퍼스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많아서 회사 사무실이 용인 상갈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위치가 그 상갈역에서 나와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거기 아모레퍼시픽 연수원 있죠. 그쪽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뽑으면은 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뭐 경희대, 아주대, 명지대 있잖아요. 이쪽에 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을 채용 1순위로 놓고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는 거는요. 여기서 지방사립대라는 의미를 보시면은요. 글쎄요. 여러분들 그 회사가 속해 있는 클러스터나 산업에서 가까운 쪽 학생들을 확실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공계가 강세다라는 점. 요즘 이공계 학생들이요. 물론 졸업자 수도 많지만 좀 이제 공장보다는 조금 내가 영업 관련된 일이나 아니면은 조금 해외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지원하는 직무 쪽도 폭도 많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졸업 시점. 여러분들 졸업 시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너무 늦게 졸업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데이터에 뭐라고 나오죠? 공백 기간의 마지노선 평균 9.5개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한 6개월, 한 학기 정도 졸업률을 하거나 1년 정도 한다. 그래서 합치니까 한 9.5개월 정도 된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취업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준비를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졸업 유예를 신청해요. 한 학기 정도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넘어가면 어때요?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우리 한 학기 정도 큰 문제 없다라는 얘기 졸업유예 필수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 자격증 취득. 여러분들 국가 자격증 있고요. 민간 자격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는 한도 내에서는 민간 자격 같은 경우는 글쎄요. 여러분들 취득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자격증들은요.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 위주로 좀 취득하는 걸 얘기를 드리겠고요. 민간 자격 중에서도요. 취득 조건이 까다롭고 공신력이 있고 상당히 괜찮은 자격증들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들 보면은요. 여러분들 취득 기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어려워요. 자, 이런 자격증들 여러분들 좀 도전해 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민간 자격 그런 부분 잘 체크해서 좀 취득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보통 2개 정도 보유한다. 이 안에 뭐 보통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이런 자격증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한국사라던가.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 글로벌, 열정페이, 역차별.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친구들이 서포터즈 하려고 목숨 걸거든요. 서포터즈 했다고 거기 서류 합격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서포터즈 한 건 좋아요. 거기서 친구들 만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본 거 좋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반드시 뽑아주는 거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해외 갔다 나왔을 때 오히려 영어 못하면 역차별 받는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공, 직무 일치 부분 여러분들 불가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 무관인 경우도 많고요. 특히 여러분들 필요한 경우는 제가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도 특별히 다른 전공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중고 신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가봐도요,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직장 경력이 한 1, 2년 있는 사람들이 나랑 면접에서 대결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 1, 2년 일해본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소재들을 많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사회복지사 아니죠, 여러분들. 그게 꿈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결국 스펙은 여러분들 자기만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준비를 하시면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취업할 때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딱 완성이 되시면은요, 그때부터 달리시면 됩니다. 약간의 마지노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외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학 성적과 관련해 갖고는요, 반드시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그러니까 6학기 끝에 분명히 마무리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왜냐면요, 4학년 1학기부터 인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학 점수를 만들어 놔야 인턴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4학년 1학기 때 어학을 하겠다라고 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제 이야기를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끝날 때까지 기본적으로 어학은 좀 맞춰놓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구직활동에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스펙과 관련된 이야기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해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제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좀 계획을 잘 열심히 하시고 시간 잘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잘 효율 있게 좀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펙을 우리가 쌓기 전에요,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한번 먼저 달력을 펴보세요. 스마트폰 달력도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달력을 펴두시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스펙이 있다는 거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학은 요 정도까지 하고 요때 내가 학점을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오면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요때 내가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때 인턴십을 한번 도전해보고 뭐 요때 내가 봉사활동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자, 이렇게 시기를 정해놓고 움직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조절하면서 정말 잃어버리는 시간 없이 이런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가 채용이 있을 때 떳떳하게 딱 좋은 여러분들의 이 입사 지원서를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여러분들 스펙을 관리하는 과정, 자, 내 만족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시간과 타협하면서 효율 있게 여러분들이 적정한 선에서 취업을 준비해라, 스펙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Truck